프로젝트를 거의 뭐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어떤 행동을 하냐면 프로젝트를 꽤 많이 성공시켜 온 경험으로 이걸 프로세스화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하면은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 근데 다시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PMI에서 PMP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이 있잖아.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군요. 그럼 PMP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프로세스화된 접근 방식이 실제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움이 일정 부분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은 PMP에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았겠지. 어느 정도 검증됐으니까 그렇게 프로세스라는 걸로 만들어 놨을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PMP에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세스나 이론들은 말 그대로 이론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이 이론들이 프로젝트에 적용되는지 그게 아마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일례로 PMP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프로젝트 차터라는 거를 만들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프로젝트 헌장 뭐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래. 근데 처음에 이게 경험이 없을 때는 이론으로 보면 그냥 뭐 프로젝트 헌장을 작성하라고 하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진행을 하다 보면 이래서 프로젝트 헌장이 필요했구나 라는 상황들이 순간순간 보여.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제일 큰 건 뭐냐면 R&R 문제야. 특정 사람이 어디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고 의사결정은 누가 하고 이런 거를 보통 정해두는 게 그 헌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이 프로젝트의 서폰서십을 누가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없으면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산으로 갈 수가 있어. 왜냐면 사람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애가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애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항상 뭐 더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얘가 10만큼 해야 되는 애가 20만큼 치고 나오고 얘가 10만큼 해야 되는 애가 20만큼 치고 나오면 둘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은 뭐 어쨌든 혼란이 생기는 건 당연한 얘기고 얘가 더 성과를 내고 싶어서 하다가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그 사람 간의 R&R 이 사람의 역할이 뭐고 뭐 권한이 뭐고 이런 걸 정하는 게 이래서 프로젝트 시작 전 시점에 프로젝트 원장 안에 이런 내용을 작성하라고 하는구나를 이제 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실무에서 프로젝트 헌장 같은 기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헌장 같은 것도 좀 중요했고, 머릿속에서 좀 프로세스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 나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 목적을 생각하면, 먼저 배경을 봐야 되겠지. 우리가 이런 배경이 있어서 이런 고통들을 받고 있었거나, 또는 이런 걸 회사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이해가 일단 될 거거든. 그러면 그 목표가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 목표에 기반한 전략이 나오는 거지.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인 배경과 전략이 나오면은 프로젝트 범위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건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그 레버리징 포인트 같은 거지. 이 부분을 그 약간 뭐 무술에서 혈자리를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치면은 사람이 딱 쓰러지듯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진행하면 또는 이 부분을 마일스톤으로 세팅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큰 플랜, 로드맵 플랜이 나오는 게 그 다음인 것 같고 그 플랜이 나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손으로 딱딱딱 찔러야 될 포인트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찔러야 될 포인트에서 누가 담당자지? 담당자란 얘기는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초기 단계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관점이고 두 번째는 누가 커미먼트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랑 같이 실행해 줄까? 어떨 때는 그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정보는 뭐 약간 상위 관리자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실행은 또 뭐 그냥 실무단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실무자가 그 두 개를 같이 다 뭐 알고 실행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실행을 해줄 사람 다시 말하면 그 드래곤볼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고 사실 이게 봐봐 내가 PMP에서 프로세스와 되게 비슷하더라라는 얘기를 한 게 이게 되게 재밌어.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이런 목표를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네? 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네? 그게 뭐야? PMP에서 얘기하는 이해관계자 식별.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단계. 너무 신기하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해관계자 식별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네요. 드래곤볼을 모으듯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협력자를 찾아서 함께 실행하는 단계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겠어요. 일단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주니어들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거의 뭐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이 프로젝트의 초기 상태를 만들어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복잡성이 굉장히 높은 단계야. 복잡성이 높다는 얘기는 불확실성이 큰 단계라는 얘기겠지. 근데 이런 단계에서 어떻게 하냐면 실무자들을 같이 불러.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 이쪽 프로덕트에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미팅에서 PO, 개발자, 디자이너 뭐 이렇게 같이 불러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확실히 장단점은 있거든. 장점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컨텍스트 공유가 잘 돼서 서로 간의 이해도를 같이 높여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초기 단계에서는 단점이 훨씬 큰 것 같아. 내가 말한 이 장점은 중기 이후부터 해도 충분하고 근데 초기에 이런 액션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해관계자란 단어가 왜 이해관계자겠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근데 이해관계라는 게 모두 같나? 이해관계가? 다르지. 개발자는 뭐 조금 더 기술적인 완성도 있는 코드를 작성하고 또는 내가 코드 작성을 최소화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 있고 디자이너는 코드 기술 이런 건 모르겠고 나는 이거 예쁘게 만들어야 돼 유저 사용성 이거를 더 좋게 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는 항상 충돌을 하게 마련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이 큰 초기 상황이라면 충돌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큰 관점에서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시키는 게 훨씬 중요한 시점이거든. 근데 이 타이밍에 이해관계자들을 다양하게 들어오는 거는 나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 생각해. 이게 그러니까 뭐 1주, 2주 이상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기 논의 단계에서는 내가 파악한 핵심 인물들과 1대1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의 집중도를 위해서. 왜냐면 지금 이 목적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프로젝트의 구조와 목적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제일 핵심인 단계거든. 그래서 나는 1대1로 일단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럼 1대1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효과적이란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대1로 진행되잖아. 그 얘기는 내가 발언할 시간이 많다는 얘기고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시간이 많다는 얘기야. 2명이면은 50대 50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3명, 4명 되면은 그게 포션이 25%뭐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정보 획득의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효율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보를 듣게 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정보를 통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들이 생겨. 그럼 그거를 추가로 물어보거나 또는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면은 이 포인트에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문제를 동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의사결정자가 누굴까? 라는 생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프로세스로 생각해 보면 이해관계자를 식별해. 근데 초기에 이해관계자는 내가 찾아 나서는 그 드래곤볼은 나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레버리징 포인트를 알게 돼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플랜이 생겼을 때 그걸 그렇게 해도 될까?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 의사결정자를 찾는 게 두 번째 단계. 생각해보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네. 단순히 이해관계자 식별이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단계가 있다라는 걸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구만. 말씀하신 대로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복잡성은 줄이고 핵심 정보와 의사결정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봐봐. 이게 초기에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초기에 내가 커뮤니케이션의 가성비를 얘기했잖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머릿속에는 조각조각들의 정보가 합쳐져서 하나의 큰 그림이 생겨. 우리의 목표가 뭐였으며 배경이 뭐였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며, 그래서 각 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팀에서 핵심 담당자는 누구며, 거기서 태클이 들어올 부분은 이런 부분이며, 그럴 때는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 의사결정자는 누구다 라는 전체 그림이 내 머릿속에 생겨. 근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이 과정을 최대한 빨리, 내 느낌에는 일주일 이내 아니면은 3일 이내, 이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블루프린트지, 이거를 머릿속에 빠르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그걸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뭘 해야 되냐, 프로젝트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PO 한 명을 잡고 아이디어나 이런 걸 아이디에이션을 했다 치자. 그러면 그 이후 시점에는 다 불러 모아야 돼.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챌린징한 시간이야, 이때부터가. 아까도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했잖아.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각자의 배경이 달라. 배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각자의 지식 수준이 다르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두려운 일이 생겨. 왜냐면 뭐 쉽게 말하면 다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포인트지. 삼국지 읽어본 사람들은 그 생각하면은 비슷한 느낌이야. 적벽대전에서 조조와 싸울지 뭐 화친을 할지 송건이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제갈량이 동호로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뭐 장소, 육적 이런 애들하고 막 논쟁을 막 펼치잖아. 그래도 거기서 어느 정도 논쟁에서 주도권을 잡아내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는 알겠고 목적은 알겠어. 근데 개발자가 와가지고 아이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개발이 이렇게 복잡하고 뭐 개발 시점이 뭐 이렇게 걸릴 건데 그걸 개발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뭐 디자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그걸 한다고 뭐 딱히 효과가 있겠냐. 수많은 의구심과 내 이해관계에 걸린 내가 하기 싫은데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냐라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블루프린트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번째 미팅, 어떻게 보면 킥오프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 미팅에서 밀리는 순간 그냥 끝이야. 프로젝트 그냥 실패한다고 보면 돼. 근데 안 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프로젝트 킥오프를 진행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완벽한 논리가 서 있어야 돼. 이걸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완벽한 그 논리와 명분이 서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래 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고 공감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진행해야 돼 라는 논리가 머릿속에 서 있어야 그거를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설득, 킥오프에서의 첫 번째 설득이 프로젝트 성공에 나는 70%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네, 킥오프 미팅에서 확고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첫 만남에서 주도권을 잡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후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범위를 설정해야지. 자, 이 팀이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갈라졌잖아. 그럼 범위를 쫙쫙쫙 잘라주고, 그 범위를 잡은 다음에 보통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범위를 잘랐잖아. 그럼 이 범위를 책임지고 완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 운이 좋다면 그 범위를 책임지고 완료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프로젝트 관리도 잘하면서 적극적인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도메인이 한 10개가 있다 치면 뭐 그중에 한 2개 도메인에서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튀어나올 거고, 근데 나머지 8개는 그렇게 알아서 안 해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잡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 내가 대규모로 하면은 전체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막 100명이 넘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100명을 넘게 관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결국은 하이라키가 나오는 거고, 내가 잡고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을 미리 파악을 해둬야 전체를 내가 일일이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이 상위 관점에서 프로젝트 전체를 완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각 범위를 책임질 담당자를 찾는 것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겠군요. 자,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파악됐잖아. 그러면 나는 생각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관리. 이것도 PMP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참석자와 주기,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겠다. 참석자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애들을 참가시키잖아. 그러면은 미팅을 우리가 하면은 보통 그 밸류 애들을 하려고 이 미팅을 하는 거잖아.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든 문제 해결이 빠르게 되든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미팅을 하는 건데, 들어왔는데 도움이 안 되는 애가 있어. 도움이 안 되는 애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의 핵심도 아니고 의사결정권도 없는데 말이 많은 애들이 있어. 걱정이 많고 말이 많은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을 미팅에서 제외를 해야 돼. 어떻게 잘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미팅의 효율이 극과 극으로 달리거든. 자, 필요 없는 애들을 제외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필요한 애들이 누군지를 또 찾아가지고 걔들은 무조건 참가를 시켜야 돼. 자, 그럼 참석자들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정해졌잖아. 그럼 이제 주기를 잡아야 될 텐데, 웬만큼 큰 덩어리로 하는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위클리로 잡아도 되고, 근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될 초기에 굉장히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러면은 데일리로 해야 되고, 심지어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안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사안이 구체화돼야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미팅 참석자와 주기를 잡아야 되는 거, 그 판단력이 또 그 다음 단계로 되게 중요한 것 같네. 네, 맞습니다. 적절한 참석자와 주기를 정하는 것이 미팅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이겠네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 다음 팁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 팁은 리스크 관리와 이슈 관리가 핵심일 것 같은데, 자, 이제 범위가 정해졌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누가 이 일을 할 건지가 정해졌지. 그러면은 이제 틀은 갖춰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게 잘 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게 이제 PMP에서 프로세스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모니터링 앤 컨트롤링 단계일 수 있겠네. 이슈가 뭔가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슈가 발생했으면 누구와 함께 이걸 빠르게 해결할지 결정하고, 향후 다가올 리스크는 뭔지 식별하고, 이런 대규모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내가 영상에서 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한 얘기야. PM이 바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바쁘면 안 돼. 근데 육체적으로 바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거 전략 다 짜고 이슈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하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야 돼. 미친 듯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나는 워라밸 같은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뭐 회사에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 중이라고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밥 먹으면서도 생각 들고 샤워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 누군가가 나한테 툭 쳤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거죠? 라고 물어보면, 툭 쳤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 그 대답이 바로 나와야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보다 많이 고민을 했구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했구나 라고 믿음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바쁘면 안 돼. 이슈 해결을 하려면, 내가 뭐 하루 종일 미팅하고 있고 8시간 미팅이 꽉 차 있으면 이슈 해결을 어떻게 해? 이슈란 건 갑자기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내 내면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하고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해두고 그 상태가 유지돼야, 이슈라는 건 말 그대로 돌발적인 상황이잖아.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베이스 지식들,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자와 함께 빠른 얘기를 해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이슈 과정에서는 내가 평소에 미리 얼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만큼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다시 얘기하자면, 기민하게 반응하려면 내가 바쁘면 안 돼. 몸이 바쁘면 기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슈 관리와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시 정리해볼게. 이미 틀은 잡혀있어.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잡혀있어. 이제 실행 중이잖아.
실행 중일 때 어떤 이슈와 리스크가 터질지 모르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기서 프로젝트 실행에서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지. 결국 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러한 이슈와 리스크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군요. 몸이 바쁘지 않게 늘 깊은 사고를 통해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점.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시야와 판단력, 그리고 여유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그렇지.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또 하나 다른 점을 하나 생각해보자. 자, 방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은 프로젝트 구성원들, 실행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였다면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게 리포팅 관점이야. 리포팅은 왜 중요하냐면 경영진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목표는 있고 이 성과에 대한 그 뭐 갈망 같은 건 있는데 없는 게 뭐야? 프로젝트 디테일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혈자리를 어디를 따다닥 딱딱 짚어야 프로젝트가 성공하는지 이런 감이 없단 말이야, 경영진들이. 그래서 뭐 성공하면 쉬운 줄 알아, 이게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질책을 하고, 성공하면은 이건 뭐 쉬운 거 아니야? 쉽다고 생각하겠지. 왜냐면 개념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거 해서 이거 하면 저게 된다. 뭐 농구에서 공격을 잘하고 수비를 잘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얼마나 쉽게 생각이 들겠어. 근데 프로젝트는 늘 말하지만 예술의 영역이야. 테크니컬한 면이 있지만 그게 더 나가서 아트의 영역까지 가는 게 프로젝트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이거는 그 기대 수준 관리가 필요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서폰스, 프로젝트 서폰스가 보통 임원이나 경영진들일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기대 수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실패하고도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달성했어도 우리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성공을 100%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경영진을 만나서 끊임없이 리포팅, 이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표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이런 단계에 우리는 와 있고 이런 단계가 지나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 단계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리스크가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서 이런 이슈를 빠르게 해결했고, 이런 놀라운 방법을 사용해서 이슈를 해결했고 그 해결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다 라는 얘기들을 리포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기대 수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꼭 챙겨야 될 포인트인 것 같네. 네, 기대 수준 관리가 정말 중요하군요. 특히 경영진과의 소통에서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리포팅을 통해 꾸준히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뭐 그 뒤에 좀 빠진 게 완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완결 이거는 그냥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자. 보통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잖아. 그러면 의욕이 넘치는데, 물론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되게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빠그라지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힘든 일이란 게 내가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관리랑 이해관계자 관리, 범위 관리 이런 게 안 돼서, 또 뭐 모니터링하고 컨트롤링 이런 게 안 돼서 뭐 여러 이유들이, 뭐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불행한 집안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처럼 프로젝트가 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긴 해. 그래서 내가 완료 단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갈망해야 돼. 뭐에 대해서 갈망해야 되냐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결시키겠다라는 그 종결 욕구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단순히 종결 욕구가 있어야 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갈망해야 되네라고 얘기한 거는, 갈망하지 않으면 수많은 위험 요소들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갈망이라는 얘기를 쓴 거야. 이거는 내가 늘 강조하는 마인드셋 얘기랑도 비슷한 거거든. 기술적인 걸 넘어서서 내가 이걸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 갈망을 해야만 완결을 갈 수 있다. 근데 완결이 왜 중요해? 완결이 안 되면은 목표 달성이 안 된 거잖아. 그러면 실컷 힘을 빼놓고, 그럼 이거는 이제 매몰 비용이 되는 거지. 매몰 비용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사람들 인력을 쓴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사람들을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들어. 패배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지. 그 악순환에 빠지면 회사는 망하는 거야. 그래서 늘 내가 얘기하지만 프로젝트는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서 회사의 목표가 점차 달성돼가는 그 목표 달성의 수단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완결시키겠다는 그런 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PM이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게 중요하다. 요 정도면은 프로젝트 진행,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언급은 웬만큼 한 것 같은데 뭐 빠진 게 있을라나? 마인드셋과 완결에 대한 갈망이 프로젝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그래, 프로젝트가 원래 애매한 그 아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들 뭘 공부해야 될지, 뭘 연습해야 될지, 근데 사실 뭐 나도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뭐가 뭐 필요한지 이런 걸 뭐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라는 데 대해서 고생을 하던 많은 그 주니어들, 뭐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프로젝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도움이 진짜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다.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는 늘 도전이지만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